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리마리옹 어떻게 하더라? 뭐였지? 뭐 이런 거였지? 승용아! 근데 김승용 선수랑 얘기하다 보니까 김승용 선수가 K리그에서 좋은 활약 펼치는 선수들 별명이 뭐 축구 천재, 뭐 야생마, 뭐 적토마, 왼발의 달인 이런 건데 자기는 리마리옹 뭐 이런 골 세리머니 때문에 자기 별칭이 그렇게 정해져 버려졌다고 아쉬워하더라고. 기억되는 게 어디야? 오늘의 K리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측 승부 예측의 남자, 매주 한 경기씩 맞추는 그 남자 송영주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4라운드부터 우측 승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4라운드에서 한 경기 맞췄죠. 근데 그 다음 라운드부터 2라운드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커피를 좀 마실만 하죠? 인생은 성공한 사람들의 목. 그때 제가 착각했습니다. 감을 잡긴 뭘 잡아. 좀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2경기를 노려보겠습니다. 제 꿈은 크지 않습니다. 2경기 맞추는 겁니다. 한번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히든 카드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뭐야 히든 카드가? 히든 카드라고 해봤자 뭐 뭐지. 그리고 요 얘기도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울산의 홍명보 감독 고맙습니다. 제가 모두 틀릴 수 있는 그 위기 때마다 울산이 저를 살려주고 있어요. 고마워요. 자,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오늘의 K리그에서 우측 승부 예측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채널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는 하단의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자를 알려드려야 되죠. 지난주 정말 어려웠습니다. 10라운드 경기 많은 분들이 많이 틀리셨어요. 5경기 맞추신 분이 없냐? 있습니다. 한 분이 계세요. 추억님이 5경기를 맞추셨습니다. 이분이 댓글에 송영주가 전북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강원 승리해야지 맞추셨습니다. 저의 예측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당첨자 지민님이 사실은 지지민님이에요. 근데 지지민님께서 제가 발음이 좀 못한다고 어렵다고 하니까 지민님으로 바꾸셨는데 지지민님입니다. 왜 이렇게 아이디가 어려워? 지지민님. 지지민님, 저를 위한 배려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지민님께서 지훈님께 선물을 양도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주는 지훈님이 당첨된 거고 이번 주는 추억님이 당첨된 겁니다. 내가 바나나 우유도 보내줬어. 누구를? 지민님. 나는 출연자에 대한 배려는 눈꼽맞지도 없고. 맨날 커피 사주고 빵 사주고 하잖아. 진짜. 멈춰! 나도 바나나 우유를 원한다고. 알았어. 다음에 종류별로 여기다 해놓을게. 네.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이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우측 승부 예측이 K리그 1 11라운드 경기 중에 어떤 경기를 주목했을까요? 맞습니다. 서울과 전북의 경기를 주목했습니다. 서울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나상호의 멀티골을 앞세워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서울은 최근 모습을 봤을 때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득점력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지난 리그 10경기에서 21골을 넣으면서 현재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죠. 나상호 선수도 7골을 넣으면서 득점 1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2선에 있는 임상혁, 팔로세비치도 한 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득점력은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측면이 흔들릴 때 중앙까지 같이 흔들리면서 실점을 허용하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은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는 수비 쪽의 안정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홈에서 전북을 상대로 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전북 위기 대위기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전북이 지난 홈 2경기 김상식 감독이 징계를 받으면서 지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상식 감독이 벤치에 없으면 승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죠? 여기 있었죠. 하지만 결국은 전북은 홈에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전북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쁜 부분밖에 없어요. 지난 경기에서 송민규 선수마저 부상을 당했죠. 김상식 감독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지난 경기 막판에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홍정호와 김문환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 구성하는 것도 이번 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연 전북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북은 서울에 강하다. 강합니다. 전북은 서울을 상대로 최근 17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흐름 자체가 달라요. 전북은 흐름이 나쁘고 서울은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전북은 앞에서 누르는 힘, 압박으로 상대를 누르는 힘이 좋지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빠르게 전환하는데 그것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앞쪽에서 공간이 많을 때 서울의 이선 공격수들, 전방에 있는 선수들 골을 넣을 수 있는 힘이 충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서울이 홈에서 전북을 제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확실해? 요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네. 안익수 감독 믿고 있어요. I trust you. I believe you. 대구와 울산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대구는 최근 3경기에서 패배가 없죠.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가 누구냐? 울산이에요. 네, 제가 다틀릴 수 있는 그 위기마다 저의 구세주 역할을 해주시는 울산입니다. 울산의 분위기는 정말 대단하죠. 특히 지난 경기에서 사실상 졌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막판에 2골을 몰아넣으면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는 모습은 와, 짜릿했습니다. 그 정도로 울산은 흐름 자체가 좋다는 거죠. 울산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 용병술도 빛나고 있고요. 스쿼드가 정말도 화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를 상대로 울산이 전력의 우위를 보여주면서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세징야 선수의 부상이에요. 만약의 경우 대구에 세징야가 있다면 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경기는 대구가 무언가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들 텐데 세징야가 부상이라면 울산이 대구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겠지만 그리고 고전할 수도 있지만 승리를 거둘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수원전에선 세징야 없이도 엄청 잘하던데. 네, 에드가의 결승골로 이기긴 했죠. 근데 그건 수원 상대였잖아요. 네, 지금 리그 최하위 팀 상대하는 대구와 최상위 팀 울산을 상대하는 대구와 경기력이 같을 거라고 생각한 저런 추갈목과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픕니다. 인천과 수원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인천은 최근 분위기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천은 지난 경기에서 문지양과 천성훈의 연속골을 앞세워서 포항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즌 초반에 조직력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엇박자가 났거든요. 무패의 포항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완전히 흐름을 바꿔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최전방의 천성훈, 독일에서 돌아온 우리의 천성훈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에르난데스, 제르소 굉장히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큰데요. 반면에 상대는 수원입니다. 아직까지 수원은 리그에서 승리가 없죠.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데요. 지금 연패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병근 감독이 떠나긴 했지만 새로운 감독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을 추스려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면 결과를 가져오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을 상대로 고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인천이 공격력을 앞세워서 수원에게 승리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인천 벌써 예매가 8,000명이 넘었대. 원래 최다가 5,000명대였는데. 나도 자주 가, 인천. 인천 좋아. 제주와 포항의 대결, 이 경기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경기 같아요. 왜냐면은 제주가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것도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최근 5경기에서 4승이나 챙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인 포항은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어요. 9경기 무패를 달리다가 인천에게 패배를 당했거든요. 김인성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라 할지라도 포항이 패배를 당했다는 것은 포항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주의 3백이 최근에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가 상승세를 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전방의 화력은 여전히 약하지만은 2선과 3선에서 득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 득점이 좀 올라간 것이 아닌가? 헤이스가 3골을 넣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골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포항의 김기동 감독을 다시 생각하니 패배는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 경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거예요. 이 경기는 결과론적으로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포항 관련 이벤트가 있었죠. 2021 포항 포토북. 그런데 지난주
포항 승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포항이 인천에게 패배했어. 이벤트를 하니까 첫 패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번 주에 포항이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 포항승 포함해서 많은 경기를 맞추신 분 한 분을 뽑아서 2021 포항 포토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 멋있어. 기동이 형, 저는 형 존경해요. 사랑해요. 수원FC와 강원이 대결을 펼치는데요. 오리온스 최용수 감독, 강원 2연승. 강원 대단합니다. 강원이 전북을 잡았어요. 그것도 양현준의 결승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리그 2연승을 달리면서 강원은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강원이 서울을 잡고 전북을 잡은 거예요. 두려울 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의 자신감은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양현준의 결승골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는 강원의 공격은 그래도 양현준, 김대원이에요. 근데 전북전에서 양현준이 골을 넣고 김대원이 도와줬어요. 그건 뭐냐면 이 두 명의 선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전북전에서 전북의 공격을 막는 그 수비도 정말로 끈끈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강원을 다시 봤어요. 최용수 감독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수원FC가 강원에 강합니다. 반전이 몇 개야? 반전이 있어야지. 강원 상대로 최근 5승 2무 1패로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수원FC거든요. 물론 최근 수원FC의 흐름이 좋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수원FC가 홈에서 강원을 상대하고 강원에게 강한 면모가 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강원의 공격은 양현준, 김대원이 계속해서 많은 골을 일관되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직까지 강원의 득점력에 대한 의문은 존재한다. 그것까지 봤을 때에는 이 경기 무승부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승부라고 생각했을 때 K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었던 김승용 전 선수가 요 방송 애청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를 만날 때마다 비웃어요. 또 한 경기, 또 한 경기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경기 승패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고민도 없이 무승부요 그러더라고요. 통했네? 그러니까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그래서 무승부. 김승용 선수도 요거 무승부라고 예상을 했어요. 광주와 대전의 대결입니다. 광주와 대전의 대결. 승격팀의 대결로 봐야 되는데, 사실 승격팀의 대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뭐예요. 왜냐면 너무 잘 나가, 두 팀이. 그리고 한 팀이 4위고 한 팀이 6위예요. 상위권에 있는 팀들의 대결이란 말이죠.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공격 축구를 구사하죠. 그러면서 지기 시작했어. 근데 제가 광주의 문제점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광주는 더워지면 약해질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광주의 이 매력적인 공격 축구는 굉장히 많이 뛰어야 가능해요. 전방부터 압박하고 빠르게 전환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이 느껴지는 더워지는 시기부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경기 막판에 무너졌잖아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반면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짜임새가 굉장히 탄탄한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연패가 없습니다. 다만 패배를 당하는 경기를 보면은 수비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데 실점한 다음에 또 실점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도 너무 어려워서 김승용 전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대전이 올 시즌 강팀 킬러잖아요. 그래서 대전이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김승용 선수는 광주가 승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아탔습니다. 광주승으로 가겠습니다. 네. 참 줏대없죠? 하나라도 더 맞추려는 저의 몸부림 보입니까? 네, 광주가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을 봤더니 K리그2에서는 대전을 상대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줬더라고요. 그리고 광주가 지난 울산전 패배가 아쉽긴 하더라도 경기 내용 자체가 나빴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전을 상대로 광주가 홈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김승용 선수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K리그 1 11라운드 5축 승부 예측은 끝났습니다.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네, 저보다 많이 맞추신 분 한 분을 뽑아서 2022 K리그 포토에이스의 선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포항승 포함해서 많이 맞추신 분 한 분을 뽑아서 2021 포항 포토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오늘의 K리그로 오셔서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11라운드 6경기 예측해 주시면 됩니다. 5축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 앱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K리그 11라운드는 5월 5일 금요일, 5월 6일
토요일 날 펼쳐지는 거 잊지 마세요. 일요일은 아닙니다. 일요일은 짜파게티 먹는 날이죠. 네, 저는 짜파게티 먹고 돌아오겠습니다.